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주 전에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난 뒤 망연자실한 상태로 몇 달을 보냈어요. 50이 넘는 나이면 엄마가 떠나도 잘 추스르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나이만 먹었지 엄마 품에선 한없이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를 보낸 뒤로 갑자기 이유 없이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슬픔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면 하늘에 계신 엄마도 속상해할 것 같아 요즘은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떠나기 전까지도 제 걱정을 하며 고민했던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동안 엄마가 해온 일을 해보려고 다짐했어요. 전엔 엄마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엄마가 해왔던 일들을 보니 뭔가에 끌리는 것처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용기도 제게 남겨주고 가신 것 같아요. 이제는 또 혼자서 제 앞날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바짝 정신 차리고 지내보려고요. 쓰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엄마가 남기고 간 게 많네요.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주부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이 주는 생활비 받아 살면서 지냈죠. 남편은 펜션과 식당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마련해준 땅에서 펜션을 시작하게 됐죠. 한적한 경기도에 있는 곳이라서 며칠씩 거기 있다가 올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남편에게 굳이 스트레스를 주거나 압박하지는 않았어요. 일하러 가는 것도 피곤할 텐데 집까지 일찍 들어오라며 바가지 긁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보,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손님은 좀 있어? 요즘 누가 여행을 다니겠어? 없어 아무도. 큰일이네. 그럼 집으로 오지. 추운 데서 어떡해. 그래도 집은 사람 손을 타야 좋지. 아무도 없다고 그냥 방치하면 그게 더 안 좋아. 그냥 이 기회에 필요한 것도 만들고 재정비한다고 생각하려고. 저녁은 뭐 먹을 건데? 나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때우려고. 아이고, 라면 그만 먹으라고 해도 참. 반찬 좀 싸서 갈까? 됐어. 혼자서 뭘 그렇게 먹어? 아, 그리고 올 때 나한테 미리 연락해. 그 근처에 아무도 없어서. 늘 떨어져 지내다 보니 남편 걱정이 많았는데 워낙에 수더분하고 남자다운 사람이라서 혼자 뭐든 군말 없이 잘하는 성격이었죠. 엄마도 남편의 그런 면을 항상 높게 생각했어요. 엄마, 요즘 시국이 이러니까 손님이 싹 끊겼나 봐. 이럴 때일수록 네가 더 아끼고 배려하면서 지내. 집에 마음이 불편해서 오기 싫어지면 얼마나 슬픈 일이냐. 알았어. 나도 눈치 주고 그런 건 안 해.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도와줄 테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엄마는 가끔 남편 사업이 힘들 때마다 도와주려고 하셨죠. 그런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펄쩍 뛰며 절대 안 돼. 어머니 돕는 분들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 아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잠깐 빌리는 거지. 이미 땅도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 그거 받았으면 됐지. 막노동을 해서라도 당신하고 살 길을 마련하니까 괜한 말 하지 마. 그럴 때 보면 남편이 참 어른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조금만 힘들어져 엄마에게 도움받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강인하게 저를 더 잡아줬죠. 그래서 저도 엄마 말대로 평소보다 몇 배 아끼면서 지냈어요. 그간 모아둔 생활비 통장이 계속 줄어가는데 불안해하지 않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은 꾸준하게도 펜션을 가서 거길 지키더라고요. 여보, 하루만이라도 쉬라니까. 집안에만 있는 것도 몸이 쑤셔. 그 먼 데까지 왔다 갔다 지치겠다. 이때라도 쉬어도. 당신 그 일 시작하면서 제대로 쉰 적도 없잖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행을 좀 갔다 올까? 나 공사할 일이 있어서 며칠 못 올 거야. 괜히 못 사서 오고 그러지 말고. 남편은 옷가지를 챙겨서 큰 가방에 들고 가더라고요. 꼭 퇴직한 뒤에 무기력해진 아빠를 보는 기분이라서 제 기분이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죠. 매일 출근하던 분이 갈 데가 없어서 집안에서 멍하니 있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기분이 참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손님이 없어도 더 움직이려는 노력이 느껴졌죠. 그리고 남편이 떠난 뒤로 저는 혼자서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남편 펜션 홍보글을 써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예약하는 페이지도 더 꼼꼼히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제주도 같은 데는 한 달 살기 그런 거 하잖아. 의외로 혼자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한테 엄청 인기야. 거기도 바닷가 있고 좋으니까 한 달 살기 한번 이벤트 해봐. 내가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미안해서 참. 내가 예약 페이지랑 블로그에 글 올리는 것 알아볼게. 의외로 얼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거든. 주변에 마케팅 회사를 다니는 친구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녁에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단 말이 이상해. 방이 10개라더니 하나가 차 있는데? 그럴 리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는데. 아니 남편이 쓰려고 막아둔 거 아니야? 아니야. 남편이 지내는 곳은 따로 있어. 2년이 넘었는데? 날짜를 보니까. 그리고 제가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 보니 친구 말대로 꽤 오랜 시간 한 방이 예약이 된 상태로 돼 있더군요. 남편이 실수로 잘못 설정해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돈에 환장을 했네. 어쩔 수 없다고 했지 내가? 아니 갑자기 왜 소리를 쳐? 그게 아니고 내 친구가 이런 쪽 전문이니까 도와주겠다고 한 거야. 방 하나가 계속 차 있다고 하는 건데. 방이 작업 말곤 그건 내가 관리하는 거고 운영하는 거지. 뭐 당신 엄마 땅이니까 당신 멋대로 참견해도 되는 거야? 왜 삐딱하게 받아들여?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도움 전혀 안 되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혼자서 한 달 살게 하는 사람들이 많대 제주도에는. 거긴 제주도고 여기랑 같아? 난 좋은 뜻으로 한 거야. 돈 때문 아니고. 내가 집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니까 심심해 죽겠어? 할 짓 없어서 엿먹일 짓이나 생각하고 있고? 그럼 내일부터 이벤트에서 한번 재워보라고 해. 그 전화를 끝으로 남편과 사이가 훅 멀어져 버렸죠. 하루 연락 안 하고 며칠이 되니 이제는 서먹했어도 먼저 연락을 못 하겠더라고요. 용기 내서 문자를 한 통 보내봤는데 보고도 답변이 없었죠. 도와주겠다고 선뜻 나선 친구에게도 정말 미안하더군요. 전 그냥 그대로 다 포기를 한 채 남편과 화해할 생각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푸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에서 음식을 해서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편 전화가 와서 여보, 별일 없어? 나 여기서 계속 일할 거니까 그런 줄 알라고. 일이 많아? 혼자서 하려니까 더 힘들겠다. 그게 편해 나는. 나 지금 음식 좀 해서 가려는데. 진짜 짜증나게 왜 그러냐 너는? 응? 밥하려고 결혼했어? 밥하려고 살아? 식모야? 혼자서 일할 때는 대충 먹고 일하기 바쁜데 맨날 무슨 밥을 해서 오려고 그러냐고 피곤하게. 내가 싫다는데 제발 싫다는 짓 좀 작작해. 그거 자꾸 무시하고 멋대로 구는 것도 너무 지친다 이제는. 밥 사가겠다는 거 이렇게까지 말해? 안 가면 되잖아. 밥하려고 사냐는 남편의 무시 어린 말투에 너무 화가 나 풀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군요. 준비한 음식을 버리면서 혼자 서러워 울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일하는 분이 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워낙 일이 바쁜 탓에 엄마하고 연락하는 일이 하늘의 별 따기인데 어쩐 일인지 아무 일도 없이 연락이 와서 놀랐어요. 수경 씨, 잠깐 시간 돼요? 어쩐 일이세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늘 여기저기 다니느라 그렇죠. 행사도 많고. 그나저나 내가 따로 한번 봤으면 싶어서요. 괜찮을까? 네, 저야 뭐 집에만 있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엄마와는 30년이 넘는 시간을 친구처럼 함께한 분이라 저도 자주 이야기는 안 했지만 마음에서 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집까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 참 강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엄마한테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건강 문제 때문에.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았었어요. 네? 뭐라고요?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절대 비밀로 하길 원하셨거든요. 어머니 아픈 건 저밖에 몰랐어요.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하던 사업도 다 흔들린다고 어머니께서 신신당부하셨거든요. 미안해요. 이제야 말해서. 왜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딸인데. 그러게. 내가 그때 어머니 부탁 지키느라고 생각을 깊이 못했어요. 얼마 전에 병원 갔더니 재발됐다고, 더 치료하시는 건 어렵겠다고 하더군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해보고 죽어야 돼요? 어머니도 치료를? 아니, 그렇게 세상 좋은 일 다 했던 사람인데 불쌍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어려운 사람 다 돕겠다고 평생 바쳐 산 분인데 이럴 때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유능한 의사들 한 명은 알 것 아니에요. 미안해요, 정말. 어떻게 저한테 갑자기 이런 소식을 알려주세요.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라고요?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머니가 잘 가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소원대로 모든 걸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이에요. 너무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세요? 안 그래도 남편과의 불화로 무너져 있는데 일어설 수도 없이 이런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자주 보진 못했어도 엄마가 없는 세상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고 외롭더군요. 정말 어린 아이처럼 집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얼마 남지도 않은 시간을 감정에 휩싸여 보낼 수 없겠다는 현실이 보였죠. 평생 남을 위해 산 엄마를 마지막만이라도 원하는 걸 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전 다시 국장님께 연락을 드렸죠. 좀 괜찮아졌어요? 네, 엄마가 원하는 걸 해드리고 싶어요. 고맙네요. 그래도 빨리 결정해줘서 고마워요. 엄마는 뭘 원하세요? 진짜로 엄마가 바라는 거요. 사업은 제가 정리 중이고 유산 상속 문제가 있는데 엄마는 늘 저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건 기대도 안 하니까 엄마 필요한 곳에 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괜찮아요, 정말로. 실은 아니에요. 남편이라는 곳엔 자주 가보셨어요? 아니요. 요즘 좀 사이가 별로라서 워낙 혼자서 잘해요. 어머니가 한 번씩 가보셨어요. 엄마가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도 손님 없다는 말에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숙박할 일 생기면 많이 연결해 주려고 했던 모양인데 거길 다녀오신 후로 유서 작성을 갑자기 고치더라고요. 저도 그 이유는 몰라요. 아,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어요. 남편도 모르게 갔었나 보네요.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계속 미루기만 하시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1년이 넘게 남편이 바쁘다 해서 그곳에 가지 못했던 게 원망스럽더군요. 대체 엄마가 어떤 걸 보고 혼자 고민하고 있는지, 남편은 왜 아무런 말이 없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빈손으로 일단은 그 주변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 차까지 빌려 도착한 곳에는 정말 정막밖에 없더라고요. 사람이 없단 말은 들었지만 상권이 모두 죽어있다는 느낌 때문에 뭔가 일어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펜션 근처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차 안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 펜션 2층에서 이불을 널며 남편에게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누가 봐도 부부라고 느낄 모습이었죠. 기가 막혀서 보고 있는데 그 여자가 나온 방이 제게 확신해줬죠. 몇 년간 예약이 다 차있던 그 방이네. 다 이유가 있었네. 그걸 보는데 치가 떨리더군요. 그리고 둘이 자연스럽게 끌어안고 장난을 치는데
여기서 살림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었죠. 그것도 모르고 음식까지 해서 간다고 눈치 안 준다고 배려하던 제가 너무 바보 같더군요. 더 슬펐던 건 분명 엄마도 이걸 봤다는 생각이 드니 얼마나 딸 인생을 슬프게 봤을까.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의 삶을 결정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몇 시간 가까이 둘이 하는 짓을 보고 있자니 의외로 제 생각이 빨리 정리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뭐 하고 있어? 그냥 청소하고 그러고 있지. 혼자서 뭘 하겠어? 엄마가 암이래. 재발했다는데 말도 안 했다네. 병원엔 그래도 가봐야지. 당신 언제 올 거야? 같이 가보게. 정말? 어쩌지? 난 여기 지금 일 버려놓은 게 많아서. 못 간다는 거야? 나중에 좀 정리되고 가야 할 것 같아. 이대로 다 놓고 가면 목재랑 썩어서 안 되거든. 할 때 해야지. 미안. 당신이 일단 혼자 다녀와야겠다. 그 통화를 끝으로 남편이란 인간을 그냥 제 삶에서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엄마에게 다시 펜션 근처에 못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런 장면을 괜히 보여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요. 그런데 국장님이 저에게 어머니 연락이 곧 갈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손을 다 쓰신 것 같더라고요. 내일 입원하시니까 그 전에 정리를 다 해두신 것 같아요. 기다려 보세요. 전 영문을 모르겠어서 가만히 있는데 그날 어머니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꿈이야. 나 사는 게 바빠서 너를 자주 돌보지 못했던 게 제일 미안하고 이제부터 네가 스스로 잘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남편 펜션 우체통을 확인해 보거라. 엄마 뜻은 그게 다야. 전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과 그 여자가 있는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우체통에 엄마가 서류를 만들어 넣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서류뿐이었지만 엄마가 저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잔뜩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멀리서 남편은 절 보더니 두 눈이 동그래져서 왜 왔어? 말하고 오라고 했잖아. 병원 간다면서. 얼마나 바쁜 일인지 보고 가려고. 대체 무슨 일을 해서 엄마가 죽어간다는데도 무시하나 보러 왔지. 한가하네? 뭐가 한가해? 그 여자도 오라고 해. 어디 숨었어? 같이 듣게. 엄마가 유서 남긴 거 같이 봐야지. 안 궁금해? 무슨 누굴 봤다는 거야? 이젠 의부증도 왔어? 같이 입을 열고 껴안던 여자. 숨는다고 될 일 아닌데? 그래, 그렇게 떳떳하면 열어서 봐. 남편은 제가 꺼낸 서류를 보더니 그 안에 여자와 함께 있던 사진 몇 장과 처음에 썼던 유산 상속 부분에는 분명 남편이 있었는데 최종으로 작성했던 유언장에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할 경우 기존에 있던 땅을 저에게 주고 공동재산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거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다 읽었지? 너 거지 된다는 이야기야. 난 이혼할 거거든. 뭐? 오해라고. 동네 사람 누굴 본 거야? 이 사진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저 여자가 지금 몇 년을 여기 틀어박혀서 두 집 살림처럼 살았는지 우리 엄마가 다 봤다고. 얼마나 속상하면 죽는 날까지 견디면서 이 일을 벌였겠어. 네가 인간답게만 살았어도 우리 엄마는 다 주고 갔을 사람이야. 네가 망친 거야. 평생 네가 한 짓 후회하면서 살아, 거지처럼. 저는 그렇게 돌아서서 가는데 남편이 갑자기 절 잡으며 아니야. 내가 설명할게. 미안해, 여보. 너 금방 그 여자랑 낄낄거리면서 우리 엄마 병원도 안 간다고 했던 놈이야. 그런 너랑 내가 앞으로 어떻게 부부로 살 수 있어.
적당히 비굴해라, 정말. 내가 어머니께 가서 다 사죄드릴게. 어머니 아직 병원에 계신 거지? 내가 빌게. 어머니가 본 것도 다 설명하고, 저 여자가 갈 곳이 없다고 그래서 잠깐 봐준 거야. 난 손님한테 서비스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응, 서비스 계속 잘하면서 둘이 재밌게 살아. 잘못했어. 남자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하잖아. 나도 그럼 딴 남자 구해서 좀 살다가 올 테니까 기다려. 그럼 공평해지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좀 마. 나 이런 꼴을 우리 엄마한테 보인 게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저는 국장님 도움을 받아 이혼을 결정하게 됐고, 다행히 엄마가 평생 좋은 마음으로 일군 것들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제가 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일을 알고 엄마를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도와준 엄마의 주변 사람들 덕분이었죠. 그리고 펜션 자리에는 엄마가 오래도록 짓고 싶어 했던 작은 보육원을 만들어 제가 할 수 있는 운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엄마 딸로 태어나서 좋은 일까지 하게 된 제 삶이 참 감사하네요. 엄마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답게 그래도 잘 해나가 보려고요. 아직도 남편이라는 인간은 한 번의 실수라며 용서해달라고 뻔뻔스러운 말을 뱉는데 이미 죽었다 생각할 정도로 정이 다 떨어져서 연락도 무시하게 되더라고요.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일찍 눈치채지 못한 제가 미련하다 하시겠지만 사람을 너무 믿는 성격에 남편을 너무 믿었던 제 잘못이 크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남편의 더러운 속내를 알게 돼 이런 결정을 했으니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저의 부족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